맞아. 돈만 차면 구축은 이즈파크에 맡기게. 고객들의 트렌드는 본인들이 유지보수를 하는 경향이야. 우리한테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교육해 주세요. 이게 가장 큰 니즈야 지금 현재 고객들의. 현업 담당자가 아닌 사람도 그거를 배웠을 때 좋은 점은 뭐가 있죠? 근데 RPA는 진짜 배워놓으면 좋은 게 이게 저는 개인적인 일상생활에서도 RPA를 쓰고 있어요. 네. 근데 이게 진짜 막 대단한 막 이런 업무에서 RPA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찮은 거에서 RPA 돌리고 있어요. 새벽에 뭐 해외 축구 같은 경기 이런 거 봐야 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모르겠다. 근데 핸드폰은 예약 이런 게 안 되니까 컴퓨터 켜놓고 거기다 RPA 짜놓고 시간 되면은 툭 켜지고 소리가 울려요. 그럼 그거 듣고 깨는 거야. 아니, 진짜 하찮은 것까지 대단한 것부터 하찮은 것까지 다 RPA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놓으면 좋아요. 진짜로. 우리 아침에 출근해서 PC 켜고 이거저거 뭐 해야 되는 일들 있죠. 그거 다 시켜놓고 나는 커피 마시러 갔다 오면 되는 거지. 우리 알파고님도 그렇고 이 많은 RPA 솔루션도 개발도 해보고 써보셨잖아요. 진짜 이 RPA 전문가들이 봤을 때 어떤 RPA가 가장 좋나? 사실 웨비나 때는 우리가 이제 그 SDS하고 같이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SDS의 브리티 RPA만 소개를 했었는데, 사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RPA 종류만 해도 사실 10개, 20개가 넘기 때문에 그 중에 뭐가 가장 좋냐라고 하면은 우리도 사실은 벌써 5-6개 이상의 솔루션을 써봤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지만 다 써본 건 아니라서 우리가 써보지 않은 것까지도 추천을 할 수는 없고, 우리가 써본 것만으로 한정해서 약간 좀 팩트 위주로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아. 그래서 사실은 이제 UiPath 같은 경우는 많은 곳에서 썼고 구현하기 쉽고 글로벌 1위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솔루션들이 UiPath로 벤치마킹하고 있고, 뭐 기본적인 워크플로우 방식으로 한다든지. 그래도 UiPath가 좀 쉬운 측면은 있어. 허들은 낮아요. 허들은 낮아. 인터페이스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들도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딱 시퀀스 만들어지고 안에 워크플로우 이렇게 차트형으로 쫙 만들어지니까 이게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UiPath가 쉬워 보이죠. 네. 근데 이제 개발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수행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RPA 개발자, 엔지니어들이 있는데, 이쪽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선호하냐면 약간 코딩 베이스에 좀 막 이렇게 로직 짜기 좋고 하는 쪽으로 보면은 AA가 또 개발자들이 좀 선호하는 성향은 있어. 굉장히 많은 디테일한 옵션 세팅을 줄 수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SDS가 브리티 RPA 같은 경우는 좀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UiPath나 AA의 그런 장점들을 좀 다 많이 흡수한 경향이 있어서, 그런 부분은 뭐 나중에 해서 그런 온라인 매뉴얼이나 뭐 그런 부분도 다 되게 잘 돼 있고, 그러니까 장점만 흡수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데, SDS가 강력한 게 좋은 이유는 역시 그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달 한 번씩 온라인 아카데미를 진행을 해서 누구든 신청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RPA 사용법을 배울 수 있다. 이거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메리트지. 굉장히 좋은 거고, 실제 사용하기도 쉽고. 근데 확실히 좀 디테일한 설정 기능 같은 것들은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어. 이제 그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, 뭐 그런 것들이 있지. 그리고 사실 국내에 있는 공공기관들에서 도입할 때는 아무래도 외산 솔루션보다는 국산 솔루션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제 브리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, 그리고 그리드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리드원은 AI 전문 또 기업, AI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오토메이트 1은 거기에 있는 AI 인스펙터 1이라는 AI 툴과 강력한 연계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AI 쪽
OCR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각 솔루션들이 갖고 있는 이렇게 특징들이 좀 뚜렷하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아까 장단점 물어보신 거에 IBM RPA는 제가 최근까지 지금도 쓰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 장단점은 제가 말씀드릴게요. IBM RPA는 이제 자체적으로 머신러닝 기능, 딥러닝 기능이 탑재가 돼 있어요. 그래서 별도의 뭐 AI를 도입을 하고 싶다 이랬을 때 뭐 AI의 다른 전문 업체나 이런 거 도입 필요 없고 뭐 견적도 필요 없으세요. IBM RPA를 쓰면 그냥 바로 AI 내가 쓰면 된다라는 장점 하나 있고, 그리고 다른 솔루션들은 한 가지 기능에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을 해서 내가 이 기능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건데, IBM RPA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커맨드 안에 모든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이 커맨드가 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비개발자들도 내가 어떠한 기능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해당하는 툴만 끌어다 놓고 거기에 원하는 값만 입력하면은 뭐 다른 이제 전문 개발자들이 다른 툴에서 옵션 여러 개 넣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거죠. 그런 점에서 매우 이제 비개발자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았다. 그리고 이제 반대로 개발자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개발자들은 이 코드에 익숙해요. 물론 비주얼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, 근데 이 IBM RPA는 약간 일반 비개발자들을 위한 모드도 있고 개발자들을 위한 스크립트 모드라는 것도 있어요. 이 스크립트 모드라는 걸로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개발자 툴처럼 이클립스라는 그 개발자 자바처럼 다 커맨드 라인으로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이 복사 붙여넣기라든가 뭔가 각 바꾸는 거 이런 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저는 개발이라든가 좀 더 이런 친화적인 느낌은 IBM RPA가 더 좋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 있고, 무엇보다도 이제 IBM이라는 거대 기업의 이제 어깨에 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지원도 빵빵할 것 같고 해서 저는 IBM RPA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많은 RPA 뭐 물론 다 좀 검토를 해보고 선택을 해야겠지만 국산 솔루션은 브리티 RPA. 아무래도 브리티가 교육적인 면이나 어떤 지원적인 면에서 굉장히 괜찮을 수 있어요. 국산 솔루션은 삼성 SDS의 브리티 RPA 추천, 외산 솔루션은 IBM의 IBM RPA 추천을 드리죠. 네, 알겠습니다. 이게 좀 투머치한 이야기인데 IBM RPA는 도입을 하시면은 이 개발 툴도 사실은 아까 이제 알리니 이현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개발에도 다 라이선스가 필요해요. 근데 IBM RPA는 이 개발 라이선스가 무제한 제공이에요. 그래서 비개발자들이 내 PC에 깔아서 그냥 내 업무 그냥 만들 수 있다라는 엄청난 큰 장점이 있죠. 네. 다시 정리하면, 그러니까 현업들이 편하게 막 써볼 수 있으려면 그만큼 많은 라이선스가 필요한데, 그러니까 언리미티드 디자인 라이선스 정책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. 네, 좀 파격적인 행보를 한번 전 직원들에게 이 RPA에 대한 개념과 교육과 업무 자동화에 대한 거를 막 추진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IBM RPA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게 무제한으로 줬다가 나중에 풀진 않겠죠. IBM 듣고 계신가요? 알겠습니다. 믿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좀 더 충전하지?